80년대는 한국 과자의 황금기였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 100원짜리 동전 하나로 살 수 있었던 그 과자들,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웃었던 순간들, 화려한 포장지를 열 때마다 느꼈던 설렘.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과자들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경제 성장과 외국 브랜드의 유입, 입맛의 변화 속에서 조용히 사라진 그 맛들. 여기 당신이 몰랐던 80년대 이후 한국에서 사라진 추억의 과자 15가지를 소개합니다. 과자 1. 오징어 땅콩. 짭짤한 바다맛의 추억. 오징어 땅콩은 80년대 한국 어린이들의 손에서 가장 자주 발견되던 간식이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이 과자는 오징어를 잘게 썰어 땅콩과 함께 튀겨낸 것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문방구 앞에 모여 100원짜리 동전 하나로 이 과자를 사서 친구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봉지를 뜯는 순간 퍼지는 진한 오징어 냄새는 지금 생각해도 코끝에 맴돕니다. 과자의 색깔은 연한 갈색이었고 크기는 엄지 손톱만 했습니다. 오징어 조각과 땅콩이 뒤엉켜 있어서 한 입 베어 물 때마다 다른 식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삭하게 튀겨진 땅콩의 고소함과 오징어의 짭짤한 맛이 입안에서 어우러졌습니다. 씹을수록 감칠맛이 났고 손가락에 묻은 기름기와 소금기를 핥아먹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었습니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오징어 땅콩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마다 진열대 한쪽을 차지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용돈을 받으면 가장 먼저 이 과자를 찾았습니다. 특히 텔레비전 앞에 앉아 만화를 보며 먹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어른들도 술안주로 즐겨 찾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먹는 과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튀긴 음식과 고열량 간식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특히 어린이 비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부모들은 기름진 과자 대신 더 가벼운 스낵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외국에서 들어온 세련된 포장의 과자들이 시장을 빠르게 점령했습니다. 오징어 땅콩을 만들던 작은 제과업체들은 경쟁에서 밀려났고 90년대 중반쯤 생산이 하나둘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오징어 땅콩은 추억 속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과자가 되었습니다. 과자 이 쫀득이, 끈적한 달콤함의 상징. 쫀득이는 80년대 한국 어린이들이 가장 오래 씹으며 즐기던 과자였습니다. 젤리와 엿의 중간쯤 되는 식감을 가진 이 과자는 겉면에 하얀 설탕 가루를 두껍게 입혀 나왔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설탕이 손가락에 묻었고 입에 넣으면 이빨에 달라붙어 한참 동안 씹어야 했습니다. 이 끈적한 식감이 바로 쫀득이의 가장 큰 매력이었습니다. 과자의 모양은 작은 사각형이나 원형이었고 색깔은 투명한 갈색 또는 주황색이었습니다. 비닐 포장을 벗기면 달콤한 설탕 냄새가 먼저 코를 찔렀습니다. 한 개를 입에 넣고 씹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설탕의 단맛이 터졌고 이어서 쫄깃하고 끈적한 본체가 이빨 사이를 오갔습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턱이 아플 정도로 즐겼지만 그것이 오히려 재미였습니다. 하나를 다 먹는데 5분도 더 걸렸기 때문에 용돈이 적은 아이들에게는 오래 즐길 수 있는 효자 과자였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에서는 쫀득이를 낱개로 팔았습니다. 10원이나 20원만 있으면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마다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친구들과 누가 더 오래 씹나 시합을 하기도 했고 이빨에 붙은 쫀득이를 혀로 떼어내는 재주를 뽐내기도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여러 개를 한꺼번에 입에 넣어 큰 덩어리로 만들어 씹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쫀득이는 서서히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부모들과 치과 의사들은 이빨에 달라붙는 과자가 충치를 유발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쫀득이를 자주 먹던 아이들 중 충치가 생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학교에서도 끈적한 과자를 금지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동시에 일본과 유럽에서 들어온 세련된 젤리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새로운 젤리들은 포장도 예쁘고 과일 맛도 다양했으며 무엇보다 이빨에 달라붙지 않았습니다. 쫀득이를 만들던 작은 제과점들은 경쟁력을 잃었고 2000년대 초반 하나씩 문을 닫았습니다. 과자 3. 바나나킥 오리지널. 진짜 바나나 향의 원조. 바나나킥은 지금도 편의점 선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과자입니다. 하지만 80년대에 처음 나온 오리지널 바나나킥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습니다. 당시 바나나킥의 바나나 향은 훨씬 더 진했고 인공적이었습니다. 봉지를 뜯는 순간 코를 찌르는 강렬한 바나나 향은 지금의 부드러운 버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오리지널 바나나킥은 1978년에 처음 출시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어린이들에게 바나나는 귀한 과일이었고 실제 바나나를 자주 먹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맛 과자는 특별한 간식으로 여겨졌습니다. 노란색 봉지에 담긴 초승달 모양의 과자는 손에 쥐는 순간부터 바나나 냄새를 풍겼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바삭한 식감과 함께 입안 가득 인공 바나나 향이 퍼졌습니다. 그 맛은 실제 바나나보다 더 바나나 같았다고 할 정도로 강렬했습니다. 80년대 아이들은 바나나킥을 우유에 찍어 먹거나 그냥 한 봉지를 순식간에 비웠습니다. 학교 소풍 때 도시락 가방에 꼭 들어가는 과자 중 하나였고 친구들과 나눠 먹으며 누가 더 많이 가져왔나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노란 가루가 손가락에 묻으면 그것까지 핥아먹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바나나킥은 자주 등장했고 중독성 있는 광고 음악은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제조사는 레시피를 변경했습니다. 소비자들의 입맛이 변했고 지나치게 인공적인 향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로운 바나나킥은 향이 훨씬 부드러워졌고 더 자연스러운 맛에 가까워졌습니다. 포장도 세련되게 바뀌었고 제품명은 같았지만 내용물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리지널 바나나킥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제품을 먹어보고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강렬하고 인공적이었지만 묘하게 중독성 있던 바나나 향은 이제 추억 속에서만 맡을 수 있습니다. 과자사 똘똘이, 동그란 초코볼의 추억. 똘똘이는 80년대 한국 어린이들이 가장 사랑한 초콜릿 과자 중 하나였습니다. 작고 동그란 공 모양의 초콜릿은 한 알 한 알 입에 넣어 먹는 재미가 특별했습니다. 플라스틱 통이나 작은 상자에 담겨 나왔던 똘똘이는 흔들면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만으로도 아이들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똘똘이의 크기는 구슬만 했습니다. 겉은 단단한 초콜릿 코팅으로 덮여 있었고 속은 바삭한 시리얼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에 넣으면 처음에는 초콜릿이 천천히 녹았고 씹으면 안쪽의 시리얼이 바스러지며 고소한 맛을 냈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개를 입에 털어 넣으면 입안 가득 초콜릿과 시리얼이 섞이는 식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으로 하나씩 집어먹는 동작 자체가 놀이처럼 즐거웠습니다.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똘똘이는 어린이 간식의 대명사였습니다. 생일 선물로 받거나 성적표를 잘 받았을 때 부모님께 사달라고 조르던 과자였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담긴 버전은 다 먹고 나면 작은 장난감을 보관하는 용도로 재활용했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가면 거실 테이블 위에 똘똘이 통이 놓여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 알씩 집어먹는 것이 당시 아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90년대 중반 한국 시장이 개방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외국에서 만든 초콜릿 브랜드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의 초콜릿 제품들은 포장이 화려했고 맛도 더 다양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수입 초콜릿 코너가 생겼고 아이들의 관심도 그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똘똘이를 만들던 국내 제과 회사는 가격 경쟁에서 밀렸고 브랜드 이미지도 점점 낡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은 똘똘이 대신 외국 브랜드의 초콜릿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90년대 말 똘똘이는 시장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작고 동그란 초콜릿 공을 하나씩 집어먹던 즐거움은 이제 추억으로만 남았습니다. 과자오! 쥐포깡
바삭한 생선 과자의 대명사. 쥐포깡은 80년대 한국에서 생선을 주재료로 만든 독특한 과자였습니다. 실제 쥐포처럼 얇고 넓은 형태로 구워진 이 과자는 짭짤하고 고소한 맛으로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생선 살을 갈아서 얇게 펴서 구운 형태였기 때문에 씹으면 바스러지는 식감이 특징이었습니다. 과자의 색깔은 연한 갈색이나 베이지색이었고 크기는 손바닥만 했습니다. 비닐 포장을 뜯으면 생선 특유의 냄새가 먼저 났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냄새를 좋아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린내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한 장을 입에 넣고 씹으면 처음에는 바삭한 소리가 났고 이어서 생선의 감칠맛과 소금간이 입 안에 퍼졌습니다.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강해졌고 목이 마를 정도로 짭짤했습니다. 쥐포깡은 주로 동네 구멍가게나 재래시장에서 팔렸습니다. 80년대 어린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문방구에 들러 쥐포깡을 사서 친구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특히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어른들은 술안주로 즐겨 찾았고 맥주나 소주와 함께 먹으면 잘 어울렸습니다. 가족 나들이나 소풍을 갈 때도 김밥과 함께 쥐포깡을 챙겨가는 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 쥐포깡의 인기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어린이들은 생선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패스트푸드와 서구식 음식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비린내가 나는 과자를 꺼렸습니다. 부모들도 더 깔끔하고 세련된 포장의 과자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감자칩이나 옥수수 스낵 같은 서양식 과자들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이 새로운 과자들은 냄새가 거의 없었고 맛도 다양했으며 무엇보다 포장이 화려했습니다. 쥐포깡을 만들던 제과업체들은 변화하는 입맛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생산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2000년대 초반 대부분의 업체가 쥐포깡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바다의 맛을 간직했던 그 바삭한 생선 과자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과자 6. 사각사각. 네모난 웨하스의 전설. 사각사각은 80년대 한국에서 가장 섬세한 과자로 손꼽혔습니다. 얇은 웨하스를 여러 겹 쌓고 그 사이사이에 바닐라 크림을 발라 만든 이 과자는 이름처럼 네모난 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입안에서 부서지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고 그 부드러운 식감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각사각의 가장 큰 특징은 쉽게 부서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포장 안에서 이미 부스러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가방에서 꺼낼 때 조심조심 다루었고 친구들에게 나눠줄 때도 깨지지 않게 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한 구조 덕분에 씹는 힘이 약한 어린아이들도 쉽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입안에 넣으면 거의 녹듯이 부드럽게 부서졌고 크림의 달콤함과 웨하스의 고소함이 섞였습니다. 80년대 중반까지 사각사각은 동네 구멍가게와 문방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포장은 단순했고 가격도 저렴해서 용돈이 적은 아이들도 부담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여자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고 소풍 때 도시락과 함께 챙겨가는 필수 간식이었습니다. 90년대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외국에서 만든 웨하스 제품들이 대량으로 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로운 웨하스들은 포장이 화려했고 맛도 초콜릿, 딸기, 커피 등 다양했습니다. 크기도 더 크고 두꺼웠으며 부서지지 않게 튼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점점 더 세련된 제품을 원했고 단순한 사각사각은 구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제조사는 경쟁에서 밀렸고 90년대 중반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그 부드럽고 섬세했던 네모난 웨하스는 이제 기억 속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과자 7. 콘칩 오리지널. 옥수수의 순수한 맛. 콘칩은 지금도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80년대 초반에 처음 나왔던 오리지널 콘칩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습니다. 당시 콘칩은 오직 소금간만으로 맛을 냈습니다. 인공 조미료나 복잡한 양념 없이 옥수수 본연의 고소한 맛과 단순한 짠맛이 전부였습니다. 이 소박한 맛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리지널 콘칩의 색깔은 옅은 노란색이었고 모양은 삼각형이었습니다. 봉지를 열면 고소한 옥수수 냄새가 먼저 났습니다. 한 개를 집어 입에 넣으면 바삭한 식감과 함께 옥수수의 단맛이 은은하게 느껴졌고 그 뒤를 소금의 짠맛이 따랐습니다. 씹을수록 옥수수 가루가 입안에서 부서지며 고소함이 퍼졌습니다. 맛이 자극적이지 않아서 한 봉지를 금방 비울 수 있었습니다. 80년대 중후반 콘칩은 새우깡과 함께 한국 스낵 시장의 양대 산맥이었습니다. 학교 소풍 때 빠지지 않는 간식이었고 친구 집에 놀러가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가족들과 함께 먹는 과자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단순한 맛이었지만 질리지 않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했습니다. 90년대 들어 스낵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외국 브랜드들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맛의 스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치즈맛, 바비큐맛, 매운맛 등 자극적이고 강한 맛의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더 강렬한 맛을 원했습니다. 단순한 소금 맛의 오리지널 콘칩은 점점 밋밋하게 느껴졌습니다. 제조사는 변화하는 입맛에 맞춰 제품을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90년대 후반 콘칩은 대대적인 리뉴얼을 거쳤습니다. 새로운 콘칩에는 양파 가루, 마늘 가루, 각종 조미료가 추가되었습니다. 맛은 훨씬 진해졌고 향도 강해졌습니다. 포장도 더 화려하게 바뀌었고 다양한 맛의 시리즈가 출시되었습니다. 오리지널의 단순하고 소박한 맛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과자 팔, 달고나, 설탕을 녹인 마법 같은 간식. 달고나는 엄밀히 말하면 공장에서 만든 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한국 어린이들에게 달고나는 가장 특별한 간식이었습니다. 학교 앞이나 동네 골목에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작은 손수레를 끌고 와서 현장에서 직접 만들어 팔았습니다. 설탕과 베이킹 소다만으로 만드는 이 단순한 간식은 아이들에게 마법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달고나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구경거리였습니다. 작은 국자에 설탕을 넣고 불 위에서 녹이면 설탕이 점점 갈색으로 변하며 끓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베이킹 소다를 넣으면 부글부글 부풀어 오르며 황금빛 거품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철판 위에 부어 누르면 동그랗고 얇은 달고나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봤고 갓 만들어진 따뜻한 달고나를 받아들 때의 설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달고나의 맛은 강렬했습니다. 캐러멜처럼 달콤하면서도 약간 쓴맛이 섞여 있었고 바삭하면서도 부드럽게 부서지는 식감이었습니다.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으며 입 안가득 단맛이 퍼졌습니다. 일부 달고나에는 별이나 하트 같은 모양이 찍혀 있었고 아이들은 그 모양을 깨지 않고 떼어내는 게임을 즐겼습니다. 모양을 성공적으로 떼어내면 하나 더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조심조심 바늘로 선을 따라갔습니다. 달고나는 가격도 저렴했습니다. 80년대에는 100원이면 살 수 있었고 그래서 용돈이 적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이 달고나 장수 주변에 모여들었고 누가 모양을 잘 떼어내나 서로 구경했습니다. 90년대 들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길거리 음식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달고나는 야외에서 만들어졌고 손으로 직접 다루었기 때문에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학교 앞 노점상들이 하나둘 쫓겨났습니다. 90년대 중반 이후 거리에서 달고나를 파는 모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과자, 구, 새우깡 미니, 작지만 강렬했던 맛. 새우깡 미니는 80년대 초중반에 잠깐 등장했던 작은 크기의 새우깡이었습니다. 일반 새우깡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로 만들어진 이 미니 버전은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가 특징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한 번에 여러 개를 입에 넣을 수 있었고 그래서 먹는 재미가 남달랐습니다.
새우깡 미니의 맛은 일반 새우깡과 똑같았습니다. 바삭한 식감의 진한 새우향과 짭짤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크기가 작아서 씹는 시간이 짧았고 한 봉지를 먹는 속도가 훨씬 빠르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손가락으로 미니 새우깡을 집어 입에 하나씩 털어넣는 것을 즐겼습니다. 작은 크기 때문에 도시락이나 소품 가방에 넣기에도 편리했습니다. 새우깡 미니는 주로 문방구와 구멍가게에서 팔렸습니다. 일반 새우깡보다 가격이 조금 저렴했기 때문에 용돈이 적은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후반 들어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은 같은 가격이라면 더 많이 들어있는 일반 새우깡을 선호했습니다. 미니 버전은 양이 적다는 인식 때문에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여겨졌습니다. 결국 제조사는 미니 버전 생산을 중단하고 일반 새우깡 생산에만 집중했습니다. 작지만 강렬했던 새우깡 미니는 몇 년 만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과자 10, 비닐 젤리, 비닐 포장의 투명한 즐거움. 비닐 젤리는 80년대와 90년대 한국 어린이들이 가장 독특한 방식으로 먹던 간식이었습니다. 긴 비닐 튜브 안에 액체 상태의 젤리가 들어있었고 아이들은 이것을 짜먹었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 노랑 등 형형색색의 젤리가 투명한 비닐 포장 안에서 반짝였고 그 모습만으로도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비닐 젤리를 먹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비닐 튜브의 한쪽 끝을 가위로 자르거나 이빨로 뜯어낸 뒤 손으로 비닐을 꽉 쥐고 짜면 젤리가 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젤리의 질감은 부드럽고 미끈했으며 맛은 인공과일 향이 강했습니다. 포도맛은 진한 보라색이었고 딸기 맛은 선명한 빨간색이었습니다. 색깔만큼이나 맛도 강렬하고 달콤했습니다. 한 번에 다 짜먹지 않고 조금씩 짜먹는 재미가 있었고 친구들과 서로 다른 색깔을 바꿔 먹기도 했습니다. 비닐 젤리는 주로 학교 앞 문방구나 구멍가게에서 팔렸습니다. 가격이 매우 저렴해서 10원이나 20원이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돈이 거의 없는 아이들도 부담 없이 샀고 쉬는 시간이면 교실 뒤편에서 몰래 먹는 아이들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소풍이나 운동회 때도 비닐 젤리는 빠지지 않는 간식이었습니다. 가볍고 부피도 작아서 주머니에 여러 개를 넣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 비닐 젤리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일회용 비닐 포장이 쓰레기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버려진 비닐 젤리 포장이 여기저기 굴러다녔습니다. 동시에 위생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비닐을 이빨로 뜯거나 손으로 짜먹는 과정에서 세균이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일부 제품에서는 인공색소와 보존료가 과다하게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정부는 어린이 식품 안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비닐 젤리는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웠고 제조 비용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생산을 중단했고 비닐 젤리는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과자 11, 초코송이 9버전, 진한 초콜릿의 추억. 초코송이는 지금도 편의점과 마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스테디셀러 과자입니다. 하지만 80년대에 처음 나온 9버전 초코송이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제품이었습니다. 당시 초코송이는 초콜릿 코팅이 훨씬 두껍고 진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입 안가득 진한 초콜릿 맛이 퍼졌고 그 농도는 지금 버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9버전 초코송이의 가장 큰 특징은 겉을 감싼 초콜릿의 두께였습니다. 현재 제품보다 최소 2배는 두꺼운 초콜릿층이 버섯 모양의 과자를 덮고 있었습니다. 초콜릿의 색깔도 더 어두운 갈색이었고 맛도 쓴맛이 강했습니다. 안쪽의 비스킷 부분은 바삭했고 겉의 초콜릿은 입안에서 천천히 녹으며 달콤 쌉싸름한 맛을 냈습니다. 여름철에는 초콜릿이 조금 녹아서 손에 묻기도 했지만 그것마저 즐거움이었습니다. 80년대 초코송이는 어린이들의 특별한 간식이었습니다. 생일이나 명절 때 받는 선물로 인기가 높았고 시험을 잘 봤을 때 부모님이 사주시는 포상과자이기도 했습니다. 한 상자에 여러 개가 들어있어서 친구들과 나눠 먹기에도 좋았습니다.
학교 소풍 때 도시락 가방에 넣어가면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도 초코송이는 자주 등장했고 버섯 모양의 귀여운 디자인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90년대 들어 제조사는 생산 방식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콜릿 코팅을 두껍게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었고 생산 속도도 느렸습니다. 동시에 소비자들의 입맛도 변했습니다. 지나치게 진한 초콜릿보다는 더 부드럽고 가벼운 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어린이 비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고칼로리 과자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90년대 중반 초코송이는 대대적인 레시피 변경을 거쳤습니다. 초콜릿 코팅이 얇아졌고 맛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새로운 초코송이는 더 가볍고 달콤했지만 구버전의 진하고 묵직한 초콜릿 맛은 사라졌습니다. 제품명은 같았지만 내용물은 완전히 다른 과자가 된 것입니다. 과자 12, 오란시 사탕, 상큼한 오렌지 알갱이. 오란시 사탕은 80년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던 과일 맛 사탕 중 하나였습니다. 동그란 구슬 모양의 이 사탕은 오렌지 과즙이 들어있어서 입에 넣으면 상큼한 오렌지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천천히 녹여 먹는 재미가 있었고 한 알로 오랫동안 즐길 수 있어서 용돈이 적은 어린이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오란시 사탕의 색깔은 밝은 주황색이었습니다. 투명한 셀로판지에 개별 포장되어 나왔고 봉지를 열면 달콤한 오렌지 냄새가 먼저 났습니다. 사탕의 크기는 엄지손톱만 했고 표면은 매끄러웠습니다. 입에 넣으면 처음에는 단단했지만 침과 만나면서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녹으면서 나오는 과즙의 맛은 진했고 인공적이면서도 상큼했습니다. 완전히 녹을 때까지 10분 이상 걸렸고 그 시간 동안 입안에서 오렌지 맛을 음미할 수 있었습니다. 80년대 오란시 사탕은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문방구, 구멍가게, 슈퍼마켓 할 것 없이 계산대 옆에는 항상 오란시 사탕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해서 한 알에 10원이나 20원이면 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에 한두 알 사서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수업 시간이 끝나면 몰래 입에 넣기도 했습니다. 어른들도 목이 마를 때나 입이 심심할 때 오란시 사탕을 찾았습니다. 장거리 버스를 탈 때나 영화관에 갈 때도 오란시 사탕은 빠지지 않는 간식이었습니다. 90년대 들어 사탕 시장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추잉껌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껌은 씹는 재미가 있었고 풍선도 불 수 있어서 아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동시에 젤리 제품들도 다양하게 출시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간식들은 포장도 화려했고 광고도 많이 했습니다. 반면 오란시 사탕은 구식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조사는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려 했지만 경쟁에서 밀렸습니다. 판매량이 급격히 떨어졌고 90년대 말 결국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천천히 녹여먹던 그 상큼한 오렌지 사탕은 이제 추억 속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과자 13, 땅콩 강정, 고소함의 정점. 땅콩 강정은 80년대 한국에서 땅콩과 엿을 결합한 전통적인 과자였습니다. 볶은 땅콩을 끈적한 엿으로 뭉쳐 만든 이 과자는 달콤함과 고소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뤘습니다. 한 입 베어 물면 땅콩의 바삭함과 엿의 쫄깃함이 동시에 느껴졌고 씹을수록 깊은 맛이 우러났습니다. 땅콩 강정의 색깔은 황금빛 갈색이었고 크기는 주먹만 했습니다. 표면은 엿 때문에 반짝반짝 빛났고 손으로 만지면 끈적했습니다.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면 처음에는 엿의 단맛이 강하게 느껴졌고 씹으면 땅콩이 부서지며 고소한 기름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엿이 치아에 달라붙어서 먹고 나면 한참 동안 혀로 이빨을 닦아야 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 초반 땅콩 강정은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에서 흔하게 팔렸습니다. 명절이나 제사 때 제수용품으로도 사용되었고 어른들은 술안주로 즐겨 먹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귀한 간식이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후반부터 땅콩 강정의 인기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치과 의사들은 치아에 달라붙는 음식이 충치를 유발한다고 경고했고,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땅콩 강정을 주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저칼로리 간식을 선호하는 건강 트렌드가 확산되었습니다. 땅콩 강정은 고칼로리 음식으로 분류되었고,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멀리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생산을 중단했고, 땅콩 강정은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과자 14, 밀크 카라멜 9버전, 부드러운 옛 추억. 밀크 카라멜은 지금도 편의점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롱셀러 과자입니다. 하지만 80년대에 처음 나온 9버전 밀크 카라멜은 현재 제품과는 확연히 다른 식감과 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밀크 카라멜은 훨씬 더 부드러웠고 우유 맛이 진했습니다. 입에 넣으면 거의 녹듯이 부드럽게 풀어졌고 진한 우유의 풍미가 입 안가득 퍼졌습니다. 9버전 밀크 카라멜의 질감은 독특했습니다. 현재 제품보다 훨씬 말랑말랑했고 씹으면 치아에 살짝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쫀득이처럼 강하게 붙지는 않았고 부드럽게 씹히면서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맛은 달콤하면서도 우유의 고소함이 강했습니다. 인공적인 향보다는 실제 우유를 많이 사용한 듯한 자연스러운 맛이었습니다. 하나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면 우유와 설탕이 만들어낸 부드러운 단맛이 오래도록 입 안에 남았습니다. 80년대 밀크 카라멜은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작은 상자에 여러 개가 들어있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편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 하나씩 꺼내 먹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책상 서랍에 밀크 카라멜을 넣어두고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에 몇 개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영화관에 갈 때나 소풍을 갈 때도 밀크 카라멜은 빠지지 않는 간식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 제조사는 생산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제조 공정이 개선되었고 원재료 배합도 조정되었습니다. 새로운 밀크 카라멜은 이전보다 단단해졌고 씹는 느낌도 달라졌습니다. 우유 함량이 줄어들면서 맛도 변했습니다. 더 달콤해졌지만 9버전의 깊고 부드러운 우유 맛은 사라졌습니다. 제품명과 포장은 그대로였지만 안에 든 카라멜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9버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밀크 카라멜을 먹어보고 예전 맛이 아니라고 아쉬워합니다. 과자 15, 풍선껌 오리지널, 큰 풍선의 꿈. 풍선껌 오리지널은 80년대 한국 어린이들이 가장 즐겁게 가지고 놀던 과자였습니다. 지금의 작고 세련된 껌들과는 달리 당시 풍선껌은 크기가 컸고 색깔도 분홍, 파랑, 노랑 등 원색에 가까울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아이들은 풍선껌을 씹으며 누가 더 큰 풍선을 만드나 경쟁했고 풍선이 터지면 얼굴에 껌이 달라붙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풍선껌의 크기는 어린이 손바닥만 했고 두께도 상당했습니다. 처음 입에 넣으면 턱이 아플 정도로 씹기가 힘들었지만 몇 번 씹으면 부드러워졌습니다. 맛은 인공과일 향이 강했고 단맛도 진했습니다. 충분히 씹은 뒤 혀로 껌을 펴서 입 밖으로 불면 큰 풍선이 만들어졌습니다. 풍선이 터지는 순간에 쾅 하는 소리와 얼굴에 달라붙는 느낌이 재미의 핵심이었습니다. 80년대 학교 운동장이나 골목에서는 풍선껌을 씹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큰 풍선을 만드나 시합을 벌였고 승자는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문방구에서는 풍선껌이 인기 상품이었고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경쟁했습니다. 90년대 후반 껌 시장이 변화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작고 세련된 껌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일리톨 껌처럼 치아 건강에 좋다는 제품들도 등장했습니다. 큰 풍선껌은 유치하고 구식으로 여겨졌고 청소년들과 젊은 성인들은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제조사들은 하나둘 생산을 중단했고 90년대 말 오리지널 풍선껌은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